AI 모멘텀이 붙은 네이버도 그렇고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아프리카 TV 이런 뭔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오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TV는 급등을 하고 네.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우악굿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악굿? 네. 오, 그 트위치라는 모르겠어요. 그 게임의 네.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 게임을 중계하는 그런 이제 그 영상 스트림 그런 플랫폼인데 네.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 그 게임 그 중계자 중에 한 사람이 우악굿입니다. 저분이에요? 네. 그래서 말이네요. 이 우악굿이 이제 캐릭터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잘하는 그 중계하는 스트리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악굿이 아프리카 TV에 이번에 이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TV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네. 아프리카 TV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별풍선 이런 것들로 해서 방송을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BJ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잘하면 잘할 때 그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쏴줘서 이걸 이제 나눠 갖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주력인데 그렇죠. 이번에 그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트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TV는 스트리머라고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VJ를. 그 스트리머로 이제 이번에 주력으로 아프리카 TV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프리카 TV가 지금 즐겁게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 급등세가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도 25% 네네네.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거는 이제 내일 출연하는 테이블 고수가 왔다면 너무나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데 결국에는 이러한 그러니까 트위치가 국내 사업을 철수함으로 인해서 그 수혜는 아프리카 TV 쪽으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주가 흐름상으로는 아프리카 쪽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 쪽과 최근 카카오 그리고 말씀하셨던 아프리카 TV 쪽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스트림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네.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네이버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과 지금 아프리카 TV 매출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큰 시장은 아닐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기업을 판단할 때 치지직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너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실력 있고 인지도 있는 스트리머가 옮겨간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아프리카 TV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략하는 뭐 그런 연령층이라든지 성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도 충분히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실제로 돈이 되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트리밍 관련한 서비스 치즈직을 론칭을 하긴 했지만 앞서 이재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중 하나일 뿐 이걸로 뭔가 새롭게 쇄신을 하겠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전에 AI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뭔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텐데 사실 네이버는 AI도 있고요. 또 푸시마크 인수하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 관련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웹툰도 있고요. 뭐 쇼핑은 워낙에 잘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는 가운데 NH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가 AI를 통해서 주가 상승기에 다시금 진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2의 전성기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기대하십니까?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항상 속도 이슈죠. 네. 크니까. 무겁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요인은 결합돼서 낸 건데 다양한 비즈니스 B2B라든지 이런 것들이 론칭되는 게 3월, 4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속도 이슈지 에너지스템 목표하는 그 흐름 쪽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서 그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자동차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플랫폼 포트폴리오 결국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때는 꼭 집어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대형주 그 포트에서는요. 네. 지금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추세는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상한 사업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무슨 뭐가 잡음이 일어나거나 네. 그런 게 아니면은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가 미뤄지더라도 안 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흐름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네이버 얘기하면 사실 카카오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새로운 AI 모멘텀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없지만 그래도 워낙에 안 좋았던 터라 이제는 더 이상 안 좋아질 거는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임순재 교수님은 네. 여전히 네이버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네이버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게 그렇죠. 분포가 돼 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AI 관련돼서 기술력으로는 그러니까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높은 뭐 편에 속해 있다라고 뭐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AI를 이제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다른 사업에 얼마만큼 빠르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수익성이 향후에 달라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AI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이제 네이버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이런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부의 규제에 관련된 분야가 여전히 뭐 살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규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 흐름은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규제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 좋아질 때 그리고 혹은 더 안 좋아질 때 항상 그 악재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교수님은 카카오를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거의 이제 6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와서 물론 저기 이제 13층, 15층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질 거 없으니까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법도 한데 별로입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습니까? 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2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11월 달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카카오가 문어발식 경영이라든지 뭐 리스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SM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쪽에 집중을 하면서 사업을 좀 집중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사업 영역만 확장한다라는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이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운영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때 당시에도 11월 달이나 10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뭐냐면 카카오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약 25조 정도 되는데 매년 매출이 8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가 좀 시장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 카카오톡이라는 그 굉장히 강력한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가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될 만큼의 메리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요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신규 투자 관점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 쪽의 안정성을 더 많이 베팅을 하겠지만 카카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한번 여쭤봤어요.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 어느 쪽에 대한 매수를 하실 것이냐라고 여쭤봤는데 딱 한 분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세미 아나운서. 네, 박세미 아나운서만 대답을 해주셔서 이런 거 재밌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카카오를 난 사겠다 싶으면 1번 아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다 그래도 나는 네이버를 사겠다 생각하시면 2번 지금 바로 채팅창 올려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상품이요. 상품은 저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 의견입니다. 금리 인하 80% 플러스 알파 신사업에 베팅하는 부분을 참고해보자. 박수호 고수는 아프리카 TV 트위치 철수 수혜를 받고 있다. 임순재 고수는 주가 정고점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재규 고수는 업체별 차별화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2번이 조금 더 많네요. 네이버 2번이 조금 더 많고요. 안 사요.
안 사요. 이렇게 라고 의견도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잠시 후에도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